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지인들이 물어본 인도는 19단까지 외우게 한다는데 우리도 수학 강국 인도를 따라 19단까지 외우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과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앞서 여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게 꼭 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곱셈 19단 정말 외워야 하나? 제 대답은 아닙니다. 수학 강국 인도를 진짜 이기는 방법은 곱셈 19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입니다. 우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없어서 외울 것을 찾아야만 한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지금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외울 게 진짜 없습니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게 없나요? 굳이 이렇게 19단까지 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서치만 하면 나오는 친구들 전화번호를 몇 개를 외우는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진짜 수학 강국 인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외우는 것보다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외우고야 말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딱 9개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외워놓으면 상당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저의 대답, 외울 필요 없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냐면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곱셈법 있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이 곱셈법 자체가 그렇게 값을 구하는데 느린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떠도는 빠른 풀이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곱셈법과 또 제가 앞으로 소개할 곱셈법의 두 원리가 실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4, 5학년 되면 이제 곱하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9구단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걸 완전히 외우고 나면 이제 디짓이 2개인 10의 단위 2자리의 수를 곱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19단까지라는 거는 20단, 21단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19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17 곱하기 14를 가지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곱셈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7, 8, 28 4, 1은 4 위에 있던 2 이건 사실 20이죠. 20과 4를 해서 6 그래서 68 그 다음에 넘어가서 1 곱하기 7은 7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이걸 쭉 더해서 238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왜 한 자리를 들었어야 될까요? 이것이 1이 아니라 10이기 때문입니다. 10과 7을 곱하면 70이죠. 10과 10을 곱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 자리 들어 쓰는 이유는 이 지금 곱해지는 값 자체가 1 곱하기 7,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 아니고요. 10 곱하기 7,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서 17이라고 썼던 것이 사실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해서 17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래와 위를 더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더 빠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곱셈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기역자 있죠. 이 두 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과 아래를 더하는 거죠. 그럼 17과 4를 더하면 21이죠. 그런데 그 21이 2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의 자릿수 있죠. 7하고 4. 그걸 곱합니다. 그럼 28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서 17과 4를 더한 210과 뒤에 있는 7과 4를 곱한 28을 더해서 값을 구한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머릿속으로 물론 뭐 굉장히 빨리 연산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19단까지를 외울 수 있을까? 또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 전통적인 곱셈 방법, 그리고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인터넷 떠도는 풀이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같은 원리 속에서 나온 곱셈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외우는 것보다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려고 하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분배 법칙이라는 건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는요, 이 A와 B를 곱해서 AB, A와 C를 곱해서 AC를 더한 값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여러분들 그 인수분해 배우셨죠?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인수분해입니다. 이 A하고 B를 곱한 값과 A하고 C를 곱한 값, 이 두 개의 항에 각각 공통된 값이 있죠? 그 값이 뭡니까? A입니다. 그래서 A를 뽑아내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배해서 펼친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보죠. X 더하기 Y 곱하기 Z 더하기 W가 있다고 하면 X 곱하기 Z, X 곱하기 W, 앞에 있는 X가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Y 곱하기 Z, Y 곱하기 W 이렇게 늘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펼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분배 법칙을 설명했는지 좀 이따 전통적인 곱셈법과 그리고 그 기역자를 이제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해서 곱하기 10을 하고, 그리고 1의 자리를 곱해서 그 값과 앞에서 구한 값을 더해서 답을 구한다. 이 두 가지의 원리가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분배 법칙을 한번 이해해 보시려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아까 17 곱하기 14를 위에서 했습니다. 17 곱하기 14를 여기서 했죠.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17은 10 더하기 7이죠. 14는 10 더하기 4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 곱하기 10은 뭡니까? 예, 100입니다. 그리고 10 곱하기 7은 70이지요? 10 곱하기 4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수인 4와 7을 곱하면 28이 나옵니다. 이 그림과 이 아래에 있는 연산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 늘어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7은 10 더하기 7로 나눌 수 있고요. 14는 10 더하기 4로 볼 수 있죠. 이 1과 7이 같지 않죠. 그죠? 우리가 흔히 뭐 77 이러면 이 7과 이 7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설명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있는 7은 70이고요. 이 뒤에 있는 7은 7입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17 곱하기 14를 이렇게 나누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10 곱하기 10이 100이죠? 그게 뭐라고요? 아, 요 면적을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가로가 17이고요. 세로가 14를 길이를 곱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 곱하기 4는 이 아래의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7 곱하기 10은 여기 오른쪽 위 코너의 면적이고요. 그리고 7과 4는 이 마지막 바닥에 있는 오른쪽 코너에 있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17 곱하기 14를 할 때 이 기역자 모양에서 위에 있는 17과 밑에 있는 4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17 더하기 4는 21이죠. 그 21이 실은 21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4 곱하기 7, 28, 그거를 210에다 더해서 238 이렇게 답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7 곱하기 4는요. 17 곱하기 4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펼쳐볼까요? 아래 14를. 예, 17 곱하기 10 더하기 4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17 곱하기 10은 170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 곱하기 4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이 17은 10과 4로, 10과 7로, 10 더하기 7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이 4랑 10을 곱하면 40이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아, 이 17이 170이 되는 이유는 얘랑 여기 10이 곱해지기 때문이고요. 이 4가 이 17과 더해져서
210이 되는 이유는 이 4가 실은 이 앞에 있는 10과 곱해져서 4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7과 아래에 있는 4를 더하는 것이 21인데 그것이 210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4 곱하기 10이 돼서 40이 나왔고요. 4 곱하기 7이 돼서 28이 나왔습니까? 예, 요게 뭡니까? 요게. 앞에 있는 17이 170이고요. 왜요? 여기에 10이 여기를 결국 곱해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170이고 그 다음에 4는 40. 그래서 17 더하기 4가 221이 아니라 210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4와 7은 1의 자릿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냥 28인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10 그리고 마지막에 유닛끼리 1의 자리 곱한 28을 더해서 23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몇 가지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볼까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8 곱하기 13. 전통적으로 한번 38이 24, 2 올라가고 3일은 4 하면 5 내려오고 18은 8, 11은 1 쭉 더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8 더하기 3은 21이죠. 근데 210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제 10이 나중에 18을 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3은 나중에 여기에 10과 곱해져서 3이 아니라 30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18하고 3을 더해서 21. 걔가 210이 되고요, 결국은. 그리고 38, 24, 1의 자릿수를 곱하면 24. 자, 이거 더하기 이거 그 값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더한다. 234. 아시겠어요? 예, 금방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14 더하기 5, 19, 190. 5 곱하기 4, 20. 190 더하기 20, 210. 예, 요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확실히 빠르긴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빠른데 이거의 맹점은 10의 자릿수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원리들 때문에 이 연산법이 가능한 것이지 이 앞에 있는 10이 아니라 만약에 24 곱하기 25를 이 방법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자, 이것은 오로지 10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우리가 지금 처음 한 질문이 뭐죠? 예, 구구단을 우리는 외우고 있지만 인도 사람들이 외우고 있다는 그 19단까지를 과연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20 이상을 넘어가는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10의 자리끼리의 곱셈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이게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머릿속에다가 14 곱하기 15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랑 5를 더해서 190 만들고요. 5, 4, 20에서 210이란 걸 머릿속에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죠. 그게 약간의 인터벌이 있지만 마치 외워서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19계단의 모든 수를 생자로 다 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9구단을 7, 8이 56이라는 걸 갖다가 무슨 원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7, 8이라는 건 7과 8을 곱한다는 얘기는 예전 비디오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7이 8개 있는데 그걸 다 더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혹은 8이 7개 있는데 그걸 다 더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8번 더하거나 7번 더하는, 그러니까 7번 더하거나 6번 더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곱셈으로 7, 8, 56 해서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곱셈을 알게 되면. 그래서 곱셈 테이블을 외우는 것, 9구단을 외우는 것은 이론이나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울 수 있지만 그걸 굳이 말씀드렸듯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외운다고 시간을 보냅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 진짜 꼭 외우고 싶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9개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9개는 외워두면 도움이 정말 확실히 됩니다. 이유를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시다가 처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한 방 맞은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이 제곱근 루트라고 부르는 이놈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건 되게 좀 짜증나는 놈이에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우다가 수학쌤한테 혼났던 기억도 나는데 이 기호 자체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는지 말씀드리면
144. 뭘 제곱했더니 144가 된다. 그 놈이 뭐야? 이 전체가 그 값을 말하는 거죠. 뭘 제곱해서 144가 되는 값 12. 뭘 제곱해서 256이 되는 값 16. 뭘 제곱해서 289가 되는 값 1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10의 자리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뭐 99, 81, 77, 49.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 뭐 49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근에 49가 들어있으면 7로 나올 수 있다. 7의 제곱이 49다. 이런 건 잘 알죠. 하지만 이렇게 10의 자리 이상이 되는 제곱근을 기억하는 학생은 많지 않고요. 정말로 꼭 외우고 싶다면 이 9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9개를 연산하실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새로운 기억자 방법이 있죠. 예, 그게 뭐죠? 16 곱하기 16이 뭡니까? 16에다가 6 더하면 210, 66, 36, 210에 220, 거기다가 66, 36 하면 256, 그죠? 그 다음에 14, 14는 뭐죠? 14에다 4 더하면 180이죠? 4, 4, 16. 그러면은 180 더하기 16에서 196.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 세로로 세워놓고 곱셈을 하는 연산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빠릅니다. 자, 그래서 꼭 외우고 싶다면 다음 9개를 기억해 두시고 그것을 나중에 제곱근 연산하실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강국 인도를 진짜 이기는 법. 우리가 수학 강국 인도 사람들이 19단을 외운다고 따라 외우면 제일 잘해봐야,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봐야 인도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도를 뛰어넘는 법은 그렇게 19단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뇌를 혹사시키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원리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뭐죠? 예, 이렇게 17이라는 거를 10 더하기 7이라고 요것을 보고 얘랑 같다라는 거를 자꾸 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9도 10 더하기 9라고 보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의 법칙조차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그 곱셈의 연산조차도 17 곱하기 14는 이렇게 우리가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쪼개서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꼭 외워야 한다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이 완전 제곱이 되는 값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쓸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의 제곱이 121이고 12의 제곱이 144고 하는 이런 값들을 기억해두면 뭐라고요? 예, 나중에 제곱근을 찾을 때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들이 무엇의 제곱이라고 아는 것은 연산을 빨리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수학 강국 인도를 뛰어넘어 정말 대한민국의 저력을 모두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곱셈 19단 정말 외워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과 수학 강국 인도를 진짜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따라 19단까지 외우려고 하는 것보단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꼭 외우고 싶다면 제곱근의 결과가 될 수 있는 18 곱하기 18 그런 결론들을 9가지를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